나이 든 사람들 근육이 빠지니까 필수적으로 단백질을 먹어야 된다. 뇌의 활성을 도와주고 근육을 강화시키는 식품으로. 안녕하세요, 진약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의 환절기 건강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단백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단백질 하면 나이 든 사람들 근육이 빠지니까 정말 필수적으로 단백질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실 거고, 젊은 사람들은 또 이렇게 그 근육이 이렇게 좀 커져서 왜 헬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헬스 트레이너들이 많이 강조하는 그 근육을 강화시키는 식품으로 단백질을 또 많이 이렇게 추천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보면 단백질 파우더로 되어 있는 그런 거 많이 광고하고 하시던데, 저는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단백질은 정말 선정을 잘 하셔야 돼요. 그게 식품으로 먹는 단백질도요, 단백질을 좀 집중해서 많이 먹으면 그 단백질이 갖는 굉장한 독성이 있거든요. 단백질은 독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탄고지 이런 거 하시잖아요. 탄수화물을 완전히 줄여버리고 이렇게 지방을 높이고, 그런 사람들이 또 그 지방을 높이는 식사를 하면서 같이 강조하는 게 단백질이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단백질 광풍이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단백질 잘 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단백질의 독성, 활성, 그 두 가지 양 끝단에 있는 거 있잖아요. 완전히 정반대잖아요. 단백질의 활성, 단백질의 그 우리 몸에 가져다 주는 너무너무 좋은 효과. 근데 그 반대편에 단백질이 갖는 독성, 이 양날을 제가 다 확인을 하고 제 그 약국 임상 현장에서 봤잖아요. 확인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독성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고 해도 단백질 파우더 그런 거 많이 먹고, 게다가 인스턴트 식품에 그 좋지 않은 기름 이런 거 잔뜩 그냥 여과 없이 먹으면서 근육은 빵빵해지기 원하고, 저런 사람들 어느 순간에 큰일 날 수 있는데, 제가 그런 항상 경각심을 저 혼자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단백질 제품을 잘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에 좀 소극적이었는데요. 제가 작년에 많이 아팠잖아요. 저처럼 많이 아픈 사람들, 체력이 바닥을 친 사람들을 위해서 단백질 제품이 또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고민한 끝에 제품을 하나 만들었어요. 종전까지 제가 단백질 제품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렸던 것이 셀렌 효모였거든요. 그러니까 효모가 단백질 제품인데요. 거기다가 셀레늄이라는 거, 셀레늄의 다른 이름이 셀렌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일종의 미량 미네랄인데요. 그거를 좀 이렇게 보강을 해가지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출시된 것이 셀렌 효모였어요. 그거를 제가 작년에 암 수술하고 나서 다량을 먹었었거든요. 너무 피도 많이 흘리고 그냥 몸이 혈색이 완전 다 죽어 있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 아픈 중에 하도 제 몰골이 말이 아니라 가지고 제 얼굴에다가 파운데이션 같은 거를 조금 발라봤더니 무슨 회칠한 것처럼 되더라고요. 붕 뜨는 거예요, 그 화장이. 그리고 이 속에 이 피부, 그 화장 속에 비치는 속살이요, 잿빛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혈색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피가 없으니까 사람이 죽은 시체처럼 그렇게 그 살 색깔이 좀 무섭더라고요. 제가 보았을 때 생기가 없다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효모를 훨씬 더 많이 먹고 강조를 하고 그랬는데요. 일단 이 단백질이 여러분 피의 성분이에요. 무엇보다도 피의 성분이에요. 보통 빈혈이라는 게 이제 피가 부족한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철분 먹어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물론 철분도 필요하죠. 그런데 철분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이 단백질을 섭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골고루 식사를 하는 거예요. 골고루 식사를. 이렇게 빈혈 와서 철분제 아무리 먹어도 먹는 식탁이 부실하잖아요. 제대로 갖춰서 식사하지 않고 대충 아무거나 그냥 반찬 한두 가지 놓고 때우거나 밀가루 음식, 패스트푸드, 편의점 음식 그런 걸로 때우면서 빈혈이 없어지기를 바란다, 이런 것은 정말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생각이고요. 피를 풍성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은 밥상이 풍성해야 되고, 우리가 늘 그 어렸을 때부터 식상하게 들었던 말 있잖아요. 골고루 먹어야 된다라는 그 말이 여기에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골고루 되어 있는 그런 밥상을 우리가 늘 접하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 여기저기 거기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그 단백질이 여러 형태의 단백질이 우리 몸속에 들어왔을 때 그것이 이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근육이 되고 뇌의 활성을 도와주고, 그래서 눈에 불이 켜지고, 사람이 힘들면 눈빛이 벌써 맛이 가잖아요. 영 눈이 흐리거든요. 눈이 잘 떠지질 않아요, 피곤하면. 근데 좀 좋은 거를 먹잖아요. 좋은 거를 먹으면 예전 어른들이 그런 말을 썼어요. 눈이 떠진다, 눈이 밝아졌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 몸에서 생기를 말하는 거고요. 그런 것이 더 엄밀히 들어가 보면 피의 효과고 단백질의 효과인 거예요. 단백질은 잘 먹어야 되는데요. 예전에 제가 그 비타민 전문 약국을 하면서 아미노산을 연구를 했었는데, 아미노산이 이제 단백질의 가장 작은 단위를 아미노산이라고 하잖아요. 아미노산이 많이 합쳐진 것, 결합한 것을 우리가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미노산이 한 20종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8종 정도가 필수 아미노산이에요.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뜻은 반드시 음식을 통해서 섭취해야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아미노산 종류를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는데, 크게 그게 한 8종, 뭐 어린아이들 대상으로 할 때는 9종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냥 보통은 이제 8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아미노산 위주로 해가지고 제가 이번에 새로 만든 제품이 있는데요. 이것은 그 셀렌 효모랑 좀 다른 점이, 셀렌을 뺐어요. 왜 그러냐면 셀렌은 미량 미네랄이기 때문에 몸에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것을 단백질을 섭취한다고 조금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그냥 어느 순간에 과잉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을 조금 더 제품 용량을 늘려서 먹기가 항상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처럼 큰 수술을 했거나 아니면 너무너무 입맛이 없거나 아니면 큰 병을 앓았거나, 그 소모성 질환이라고 하잖아요. 엄청나게 열이 많이 나고 피를 많이 흘리고 뭐 수술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우리 몸에 체력이 많이 소진되어 버려 가지고 그냥 혈이 마르거든요. 피가 마른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단기간 안에 그 체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런 건강기능식품이 필요하겠더라고요. 우리가 뭐 음식을 골고루 먹으면 좋겠지만 또 그렇게 먹지 못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고, 또 그거를 너무 몸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는 소화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섭취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단백질 제품은 필요하겠다. 그래서 제가 효모 베이스, 그러니까 가장 기본 베이스를 효모로 잡아가지고요. 그 효모에다가 필수 아미노산 8종을 이렇게 첨가를 했어요. 그리고 알부민이라는 단백질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알부민이라는 거 예전에 제가 새내기 약사 시절에 병원에서 근무할 때 보면 5% 알부민 주사가 있었고 20% 알부민 주사가 있었어요. 그게 그 당시에 어르신들한테는요 굉장히 좋은 보약 같은 주사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랬겠죠. 그보다 더 옛날에 우리가 뭐 전쟁 후에 못 먹고 이랬을 때는요. 사람들이 너무 뭘 먹지를 못하는 사람은 푸둥푸둥하게 붓는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부종이 생겨요. 너무나 뭐 먹지를 못하면 그 피 속에 있어야 되는 영양분이 제대로 없잖아요. 그러면 이 피 속에 있는 그 수분이 조직 속으로 빠져나가요. 조직으로 빠져나간다는 게 이런 살 속에 그냥 물이 차는 거예요. 물이 차오르는 거예요. 혈액 속에 그 물이 있어서 그것이 온몸에 혈액순환이 되면서 소변으로 빠져나가야 되는 그런 물인데요. 이 물이 조직 속으로 들어와 버리면 뭐 손 이런 데 뚱뚱 붓고 얼굴도 붓고 뭐 심지어 내장 기관까지도 붓거든요. 이거를 부종이라고 하는데, 이럴 때 알부민 주사를 맞으면 그 부종이 싹 빠지고 사람이 눈이 떠지고 기운이 나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알부민이 거의 뭐 기사 회생하는 그런 주사, 기력을 회복하는 그런 주사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거 20%짜리 맞고 싶으셔가지고 병원에서 처방 안 받고 맞고 싶으셔가지고 막 약사들한테 뒤로 돈 대고 그 주사 좀 구해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제가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이 알부민이
그때 당시에는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얘기하느냐. 이 알부민은, 굉장히 물에 잘 녹는 그런 아미노산의 일종인데요. 필수 아미노산은 아니고 건강한 사람들은 우리 몸에서 하루에 6g 내지 15g 정도를 만들어요. 간에서 만들어요. 이거를 어디다 쓰느냐. 피 속에 이 알부민이 적당한 농도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혈액 속에 수분의 양을 얘가 조절을 해요. 이게 알부민이 너무 적으면 부종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피의 양이 줄어들어 버리니까 심장이 제대로 박동을 잘 못하고 모든 그 장기 이런 데가 다 손상이 생길 수 있죠. 그리고 간이 굉장히 많이 나쁜 사람, 콩팥이 많이 나쁜 사람들한테 치료제로 아미노산을 쓰기도 해요. 이 아미노산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의 농도를 결정하거든요. 피의 농도를 결정을 해서 이게 이제 간이 많이 나쁘다 그러면 간에서 알부민을 만드니까 알부민을 잘 못 만들 거 아니에요. 간이 나쁘면. 그럴 때 이제 알부민 주사를 맞게 되면 간의 피로 회복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이게 면역 글로불린 이런 것하고도 관련이 있어가지고 면역력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요. 하여튼 알부민은 아미노산인데 물에 굉장히 잘 녹고 그리고 우리 몸에 여러 가지 그 다른 아미노산이나 어떤 영양 물질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 알부민이 수송을 한대요. 운반을 해요. 알부민이 그런 거를 딱 받아가지고 무슨 기차에 실어서 화물을 운송하듯이 우리 혈액 속에 떠다니면서 그런 거를 필요한 곳으로 다 전달하는, 그러니까 혈액순환의 진정한 의미가 되는 거죠. 이 알부민이. 근데 제가 이 알부민을 이 필수 아미노산 제 제품에다가 어느 정도 넣어 두었어요. 옛날에는 뭐 급할 때 주사를 맞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입으로 먹는 거거든요. 이 주사는 응급시에 쓰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바로 혈액 속에 들어가면 어떤 걸러지는 방어벽이 없기 때문에 효과도 바로 있다 할 수 있지만 부작용도 바로 있을 수 있거든요. 부작용이 오면 그것도 만만치 않은 부작용이 있어요. 막 오심, 구토에다가 뭐 그것뿐이겠어요. 여러 조직에 이게 아미노산의 일종이잖아요. 알부민도. 이것도 과유불급이에요. 너무 많으면 차라리 부족한 것만 못한, 그래서 주사로 맞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이거를 이렇게 제품으로 경구용으로 섭취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별로 그렇게 무리 없이 딱 필요한 만큼 적절하게 활용해서 쓰는 내 몸에 가장 좋은 영양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제품 얘가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어요. 포장은 아주 썩 세련되진 않았는데 제 진약사 몰에는 이미 올라가 있거든요. 이게 아무 위장장애가 없다는 것. 그리고 맥주 효모 베이스이기 때문에 통풍 환자는 드시면 안 되고요. 통풍이라는 그 특이한 관절염 있잖아요. 그것 있는 사람들은 아미노산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통풍 있는 사람들 먹어도 돼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 제가 봤는데요. 통풍부터 치료하시면 돼요. 제 생기산으로 통풍 치료되거든요. 통풍을 치료하신 다음에 이런 거 몸에 좋은 거 드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거는 소화 기능이 많이 안 좋은 사람들한테 또 소화제로서도 상당히 역할을 해줄 수 있어요. 효모 베이스이기 때문에 이 효모가 50%가 거의 소화제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식후에 이걸 드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얘만 먹으면 이게 소화시킬 게 없잖아요. 그래서 소화시킬 게 없는 상태에서 소화제만 먹은 이상한 모양새가 될 수 있거든요. 예민한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뭐라도 식사를 하신 다음에 간식이라도 먹은 다음에 얘를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게 한 병에 지금 120정 포장인데 이게 여기 복용법에 보면 하루에 한 번에 2알 먹으라고 되어 있어요. 하루에 2알. 근데 많이 체력 소모가 크신 분들은 저는 뭐 하루에 4알, 6알도 복용할 수 있다고 보고요. 단 여기 복용법보다 훨씬 많이 먹는 것은 그냥 뭐 6개월이나 1년이나 계속 그렇게 꾸준히 드시지 않고요. 그냥 뭐 한 3개월 먹고 또 본래 용량으로 좀 줄였다가 나중에 또 체력이 떨어지면 좀 늘려 먹었다가 이런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각 사람의 이 몸 상태가 완전히 천차만별이고요. 그리고 오늘 내가 뭘 먹고 내일 내가 뭘 먹고 하는 그런 식사 내용이 아무도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각자가 또 식습관이 얼마나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정확하게 이 아미노산이 어떤 아미노산이 얼만큼 필요하고 어느 정도로 먹었을 때 가장 좋은지 전혀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백질, 이런 아미노산을 먹을 때는 약간 절제된 마음, 이것이 굉장히 좋지만 좀 너무 양껏 먹지 않고 약간 줄여서 먹는 그런 습관이 필요해요. 제가 음식으로 그 아미노산 단백질을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이 아미노산 단백질은 사실 가장 질이 좋은 아미노산 단백질을 먹는다 이렇게 말하면 동물성을 먹는 것이 좋거든요. 식물성은 단백질은 이렇게 급이 있어요. 이렇게 좋은 거 1등급부터 뭐 가장 낮은 하등급까지 급이 있는데, 식물성은 대체로 급이 낮아요. 낮고 이것이 단백질 함량이 낮기 때문에 먹어야 되는 이렇게 전체 겉보기 부피가 많은 거예요. 많은 양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오장육부가 소화기관이 그것을 다 받아들여서 소화를 시키는데 굉장히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질 좋은 아미노산을 먹으려고 하면 동물성을 먹는 것이 좋은데, 동물성은 또 뭐가 문제냐? 동물성은 겉으로 보면 이게 완전히 살코기, 너무너무 또 좋은 산양류 이런 건데요. 이게 이 속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다른 성분이 섞여 있어요. 예를 들면 특히 살코기 같은 경우에는 그 아라키도온산이라고 하는 그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대단한 염증 물질이고 우리 몸에 많이 먹었을 때 암을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고기 계속 많이 먹는 거, 뭐 끼니마다 먹을 수는 있지만 고기는 용량을 줄여서 먹어야 되거든요. 하여튼 그런 난점이 좀 있어요. 제가 뭐 주변에서 이렇게 관찰한 분들 보면은 뭐 산양류 그런 거는 좋은 거 아닌가? 상당히 이게 건강기능식품으로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보면 뭐 실크 아미노산 이렇게 해서 가격도 고가고요. 아주 뭐 하여튼 고급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꾸준하게 1년씩 먹고도요, 갑자기 췌장염이나 신장에 이상이 오는 분들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몸에 좋다라고 아미노산 단백질을 욕심을 내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아미노산 단백질의 가장 그 큰 효과라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육을 좋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뇌 기능을 좋게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있거든요. 이 아미노산은 세로토닌, 멜라토닌 이런 거의 원료가 돼요. 세로토닌 여러분 뭔지 아시죠? 나이 든 사람, 요즘엔 뭐 젊은 학생들도 불면증에 많이 시달리잖아요. 이 불면증이 한마디로 너무 이렇게 그 긴장을 많이 하고 교감신경이 흥분이 되어 있어가지고 뭐 신경을 많이 쓰니까 잠잘 때 이 뇌에 불이 꺼져야 되는데도 이 불이 안 꺼지고 계속 뇌가 활성화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한테 세로토닌, 뭐 멜라토닌 이런 거는요, 굉장히 좋은 우리 몸의 호르몬이에요. 이게 온 몸을 쉬게 해주는 그런 호르몬인데, 이 트립토판이 이런 세로토닌, 멜라토닌을 합성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또 현대인들한테 필수적인 아미노산, 정말로 우리 몸에서 합성되지 않는 면에서도 필수지만 어떤 요구량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아미노산인데요. 그런 게 또 여기 들어가 있어요. 또 제가 말씀드리면 뭐 예전에 제가 아미노산 연구할 때 페닐알라닌이라는 아미노산이 있거든요. 이 페닐알라닌은 정말 희한한 진통제였어요. 제가 페닐알라닌을 캡슐에 넣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진통제로 줬는데요, 정말 효과가 좋은 거예요. 그 제가 아미노산에 완전 그 효과에 매료됐었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아미노산을 싹 접었잖아요. 왜냐하면 이 아미노산이 갖는 독성에 제가 딱 직면했어요. 독성에 부딪힌 거예요. 근데 이 독성을 예측할 수도 없고, 어떤 사람한테 얼만큼 먹었을 때 어떤 독작용이 생길 수 있는지를 전혀 깜깜인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이거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아미노산 연구를 스톱했었거든요. 아미노산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떤 한 가지만 그 특정한 효과를 위해서 막 그거를 약처럼 이렇게 먹는 거는 좀 내려놔야 되고요. 이렇게 여러 종류를 음식처럼 섞어가지고 약간 부족한 듯이 그렇게 먹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우리 몸의 어떤 그 생명의 비밀을 존중하는 겸손한 사람의 자세,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아미노산 하여튼, 그래서 제가 여기 총 8종 아미노산을 겸손하게 넣어 두었어요. 여러분 중에 많이 방전이 되신 분들,
피가 많이 부족하다, 난 정말 힘들다, 그런 분들은 한 2달 정도 동안 얘를 하루에 한 6알씩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두 달 정도 그렇게 먹고, 그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면 또 2알로 낮췄다가,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 평소에 먹는 식탁을 가장 건강하게 골고루, 그리고 너무 고기 많이 드시지 말고 비타민 열심히 드시고요. 제 비타민 B100 있잖아요. 그런 거 열심히 드시고, 비타민 C 많이 먹어서 이런 아미노산을 우리 몸속에서 처리할 때 아주 유독한 독가스가 나오는데, 그게 질소거든요. 그 질소가 나중에 소변에 물질이 되잖아요. 소변이 암모니아를 요소로 바꿔가지고 그게 나오는데, 그게 결국 단백질을 소화시킬 때 마지막으로 나온 독성 물질인 질소가 이렇게 암모니아에서 요소로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그 간하고 콩팥이 오히려 손상을 입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으니까, 하여튼 음식은 가볍게 드시라, 그런 말씀 제가 오늘 꼭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진약사입니다. 여러분은 단백질, 아미노산이 얼마나 소중한 영양소인지 많이 들어보셨죠? 나이 드신 분들은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그래야 덜 늙는데, 이게 근육이 자꾸 소실되니까 단백질 많이 먹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 듣잖아요. 빈혈에도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또 젊은 사람들 요즘에 운동해가지고 좀 아름다운 몸을 만들고 싶어 하는 청년들, 그런 사람들은 또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그 몸짱의 그 어떤 멋있는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또 단백질 파우더 이런 거 많이 사서 먹고 하잖아요. 근데 이 단백질이 그렇지만 놀랍게도 좀 양면성이 있어요. 단백질은 굉장히 우리 몸의 소화 단계에서부터 많은 에너지를 요구해요. 굉장히 많은 효소가 거기에 참여를 해야 되고, 효소가 많이 쓰이고요. 그 과정에 굉장히 많은 체력 소모가 들어가요. 소중한 영양소지만, 이거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열량을 탄수화물로 열량을 삼지 않고, 주 열량을 삼지 않고 저탄수화물, 거의 탄수화물을 먹지 않고 단백질 위주로 저탄고지 이런 거 식이요법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칫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제가 그 산양류 같은 거는 굉장히 좋다고 알고 있는데, 그 산양류로 주 단백질 원을 삼아가지고 식이요법을 하다가 급성 췌장염이나 이게 췌장이 나빠져서 고생하시는 이야기들도 꽤 여러 차례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백질은 굉장히 우리 몸에 중요하고 하여튼 정말 중요한 영양소지만, 어떻게 섭취하느냐, 얼만큼 섭취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조심성 있게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단백질을 많이 먹는다 그러면 이제 이런 단백질 파우더 이런 게 아니라, 내 식탁에서 단백질을 많이 먹으려면 고기를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고기를 위주로 해서 식사를 하게 되면 그 고기 안에 다른 부산물들이 같이 들어있잖아요. 단백질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특히 이제 많이 들어있는 게 기름, 아라키도온산이라고 하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게 통증과 염증의 원인이 돼요. 그래서 옛날에 뭐 기아에 허덕일 때는 그 고기 조금 먹으면 죽어가던 아이가 막 살아나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우리가 다 잘 먹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고기를 평소에도 먹지만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고기를 더 많이 먹는다, 고기를 주로 식사로 한다, 이런 것은 좀 너무 많이 간 거죠. 너무 많이 이렇게 고기에 대해서 좀 과장된 부분이 있고, 그렇게 되면 몸에 만성염증, 또 혈관 손상, 혈액이 탁해지고 여러 가지 그런 만성 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요. 고기는 탄수화물처럼 당장 혈당을 올리지는 않지만, 이 고기를 지속적으로 먹어서 몸 안에 노폐물이 쌓이면 정말로 누구든지 당뇨병이나 고혈압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그 관절염이나 또 여러 가지 췌장염이나 이런 염증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잠재적인 무서운 얼굴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은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단백질이 몸에 들어가서
소화가 되잖아요. 소화가 되면 다 쪼개져 가지고 가장 작은 입자로 분해가 되는데 그것을 아미노산이라고 해요. 그것도 또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아미노산이 이제 뭐 어떤 다른 아미노산 종류가 많잖아요. 수십 종의 아미노산이 있는데 그것들이 서로 이제 한 가지 아미노산이 다른 아미노산으로 전환되기도 하고 어떤 비타민 이런 것에서도 합성이 되기도 하고 이런데요. 이 필수 아미노산은 반드시 그 자체로서 우리 몸에 음식으로 섭취해야만 되지 체내에서 다른 영양소에서 전환이 되어 가지고 이 공급이 될 수는 없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어서 필수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이 필수 아미노산이 이렇게 필수 아미노산 아닌 것에 비해서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랑은 또 조금 다른 말이긴 하는데요. 하여튼 이 필수 아미노산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아미노산이 몸에서 근육을 만들어 주는데요. 또 한 가지가 이 뇌의 활성을 높여줘요.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스 많이 받고 집중을 많이 해야 되고 공부하는 학생, 업무에 시달리는 그런 사람들은 이 단백질 필수 아미노산이 또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또 심한 어떤 열성 질환 그런 거를 앓잖아요. 뭐 독감을 앓았거나 아니면은 장염을 심하게 앓아서 다 설사를 해버리고 체액이 다 빠져나가서 기운이 하나도 없고 또 큰 수술을 해서 이렇게 체액 손실이 많고 피도 많이 흘리고 이렇게 되면 몸을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병원에서 영양 수액제를 맞게 되는데 그때 그 노란 수액제 한국 사람들 특히 중년 이상 된 사람들은 병원에서 맞는 영양 수액제에 대한 환상이 있어요. 그거 보약보다 좋은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응급할 때 그 영양수액제가 상당히 이렇게 기력을 회복시켜 주거든요. 여러분, 그게 아미노산 주사예요. 그렇지만 제가 제 영상에서 자주 말씀드리는 게 응급할 때 주사를 쓰는 거죠. 그 주사를 가지고 평소에 그래도 특별한 병이 없는 비교적 건강한 내가 이 건강을 유지하고 더 건강하게 한다라는 방법으로 주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혈관으로 바로 뭔가 어떤 물질을 넣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정말 응급할 때 우리가 유리창을 깨고 어떤 집에 들어가는 거, 그 집에 불이 나면 사람을 구해야 되니까 유리창을 깨잖아요. 그럼 비슷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혈관에다가 바늘을 꼽는다라고 하는 것은 집에 유리창을 깨고 뭔가를 집어넣는 것하고 똑같은데요. 이게 어떤 방어벽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제일 좋은 방법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백질의 어떤 소화력이 좋아야지 단백질을 먹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소화가 잘 안 되는 것이 단백질이고, 뭐 콩이나 버섯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많이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단백질보다도 좀 더 훨씬 더 우리 몸에서 바로 이용 가능한 아미노산 형태로 먹는 알약을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게 제 진약사 몰에 있는 진정주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되어 있는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바로 이 제품이에요. 이거는 아미노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 뒷면에 영양 정보에서 단백질을 보면은 0%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백질 형태로 덩어리로 들어있는 게 아니라 쪼개져 있는 필수 아미노산 형태로 알약을 만들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단백질은 제로인 것이. 여기에 이제 필수 아미노산을 꽤 여러 가지를 넣어 두었는데요. 이소로이신, 라이신, 로이신, 메티오닌, 페닐알라닌, 트레오닌, 트립토판, 발린, 알부민 뭐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거 하나하나가 우리 몸에 정말 필수적인 거고 이게 이제 근육을 만드는데 특화되어 있는 그런 아미노산 그러니까 그런 단백질 분말하고 뭐가 다르냐. 그런 단백질 분말은 근육에만 특화되어 있어서 우리 몸의 내부 장기나 혈액이나 이런 여러 가지 우리 몸의 생리 시스템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우리 몸의 생리작용에 가장 부드럽게 작용할 수 있도록 두뇌 개선 이런 모든 것에 같이 두루두루 포커스를 맞춰서 미리수를 맞췄어요. 그래서 모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아미노산이 종류별로 75ml씩
그러니까 일일 섭취량인 하루 1400ml 안에 75ml씩 이렇게 겸손하게 들어있어요. 여러분, 아미노산을 많이 먹어서 몸이 튼튼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좀 위험한 발상일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아미노산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 이 아미노산을 종류대로 제가 원료를 다 사가지고 캡슐에 충전을 해서 사람들한테 써본 적이 있었는데요. 무슨 진통제나 어떤 뭐 피로회복제나 무슨 정말 그런 명칭이, 효능이 딱 붙어 있는 그런 일반 의약품 약처럼 효과가 바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부작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캡슐 하나에 그 종류 하나의 아미노산을 넣은 거면 고용량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걸 가루로 가지고 있을 때 그게 어떤 공기 중에 노출이 되어서 뭐 부패가 된다거나 변질되는 것도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건 너무 매력적이긴 하지만 무서워서 쓰면 안 되겠다 하고 제가 다 폐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저의 그 이전에 이렇게 좀 시행착오를 다 이렇게 거쳐서 담아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안전한 형태로 만든 제품이니까 안심하고 드시면 돼요. 이 중에서 좀 요즘에 핫한 그런 성분이 뭐 이렇게 트립토판 같은 게 있어요. 여기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 트립토판이요, 여러분 혹시 세로토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세로토닌, 멜라토닌, 멜라토닌은 뭐 이렇게 피부 색소 이런 것도 있지만, 멜라토닌하고 세로토닌이 잠 안 올 때 먹는 그 건강기능식품 약 이런 걸로 사람들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특히 세로토닌 같은 것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행복 호르몬이라고 별명이 붙여져 있는 생리활성 물질인데요. 그것의 원료가 돼요. 이거 트립토판이 그 세로토닌을 합성하거든요. 이 트립토판이 또 면역에도 굉장히 많이 관련되어 있고요. 우리 장을 운동시키는 데도 관련이 되어 있고, 이 트립토판이 그러니까 세로토닌이라는 건 행복 호르몬,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편안하게 쉬면서 또 친구들하고 좋은 시간, 뭐 자녀들하고 좋은 시간 보낼 때 가장 휴식을 건강한 그 모양으로 우리가 누릴 때 몸에서 나오는 그 호르몬이 세로토닌인데요. 이완될 때 나오는 호르몬이잖아요. 현대인들은 다 좀 너무나 많이 긴장해 있고 좀 뻣뻣해져 있는 근육이나 정신이나 모든 것이 이렇게 팽팽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좀 휴식을 선물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양소라고 보면 되는데, 제가 미네랄로는 마그네슘을 강조했잖아요. 이 트립토판이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트립토판만 먹으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비타민 B를 설명할 때도 여러분들한테 비슷한 원리를 말씀드렸어요. B가 한 가지 종류가 아니라 1번부터 12번까지 있잖아요. 그거를 따로따로 이렇게 먹는 것보다, 뭐 예를 들면 B9번은 엽산 폴산이라고 하는데 그건 기형아 예방이다. 그래서 엽산 폴산만 따로 먹는다. 이것보다 비타민 B는 1번부터 12번까지 묶어져서 종합으로 들어있는 알약을 먹는 것이 가장 제대로 경제적으로 효과적으로 먹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아미노산도요, 이 각각의 아미노산이 갖는 효과가 자기 단독으로 그 효과가 나지를 않아요. 이게 아직 다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이런 아미노산들이 서로 이렇게 고리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 상태의 어떤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 안에 트립토판만 들어있는 음식 이런 게 없잖아요. 다 이렇게 섞여 있잖아요. 그게 한 가지만 먹어도 그 안에 적정의 영양소들이 섞여 있다. 그것은 창조주의 섭리인 거예요. 영양소를 골고루 먹으라는. 그러니까 아미노산도 이렇게 한 가지 어떤 게 효과가 있다라는 거기에 꽂혀서 그것만 대량으로 이런 거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고요. 약간 용량을 낮춰서 이렇게 고루고루 들어있는 거를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 진정주 필수 아미노산, 이게 근육 소실이 걱정되는 사람들, 그리고 너무나 체력 소실이 큰 사람들, 그리고 집중력을 요하는 사람들, 두뇌 개선에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또 뭐 이렇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일만 하고 영양 섭취가 제대로 부족하면 머리카락이 빠지잖아요. 그게 우리 몸에서 단백질을 분해해 가지고 아미노산으로 써버리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머리가 다 빠지는 거래요. 근데 이게 필수 아미노산 이거를
먹었을 때 그래서 탈모 예방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어요. 피부를 탄력 있게 하는데도 효과가 있고, 그리고 여기 성분 중에 예를 들어서 페닐알라닌 같은 것은 이 단독으로 썼을 때 굉장히 효과가 좋은 진통제라는 이야기도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배웠었거든요. 그렇지만 이것만 단독으로 먹진 않는다. 고루고루 이렇게 섞여 있는 아미노산을 적당히 용량을 낮춰서 이렇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우리 몸의 이상적인 형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끝에 이제 알부민 분말도 들어있는데, 이 알부민은 예전에 뭐 5%짜리, 20%짜리 이런 주사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병원에서 뇌압이 올라간 사람들이나 아니면 간성 혼수 뭐 또 여러 가지 제가 병원에서 쓰는 거를 또 이렇게 언급을 하면 실수를 할까봐 그렇게 걱정이 되긴 하는데, 하여튼 병원에 제가 약사로 근무할 때 이 5%짜리 알부민 주사, 20%짜리 알부민 주사가 있었고, 의사 처방으로 나가는 그런 아미노산 주사였거든요. 예전에 한 뭐 20년, 30년 전에 사람들이 그 주사를 어떻게 좀 얻어가지고 자기 체력 보충으로 집에서 맞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분들 많이 있었는데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 주사바늘 꼽는 것보다 먹는 게 제일 좋다 그랬죠. 이 알약으로 된 거를 제가 여기 복용법으로는 하루에 2알 먹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기준치일 뿐이고요. 여러분들 체력 소모가 좀 크다 그러면 뭐 하루에 3알, 6알 정도까지도 먹을 수 있어요. 저는 암 수술하고 나서 얘를 하루에 한 6알 정도씩 한 달 이상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제가 진약사물에 올려놓은 이런 좋은 필수 아미노산, 여러분들 근육 보충, 그리고 두뇌 개선, 면역력 개선, 뭐 이런 쪽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